안녕하세요. 몇 명이나 들어오셨지? 12명이나.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구의 깊이, 문화의 넓은 그 색다른 이음을 지향하는 축구 싱크탱크 후에고의 MC 역할을 맡고 있는 안방 불패입니다. 제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쑥스러워서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왔는데 지금 엄청나게 후회 중이에요. 유사 인터넷 방송 같은 해적 방송 같은 느낌. 그러게요. 네. 저희 토크쇼는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깊은 내용을 다루려고 그러는데 MC 역할 맡을 제가 너무 가벼워 보여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다음 그렇게 주부터는 좀 선글라스를 벗어야겠습니다. 네, 해서. 그리고- 네. 오늘 안 벗으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네, 첫 방송이라 쑥스러워서. 아무튼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후에고 FC 클럽하우스라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방송이냐? 일단 저희 후에고가 싱크탱크라는 다소 좀 생소해 보이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싱크탱크라는 조직 자체가 뭐 정당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이라던가 이런 데랑 같이 일하면서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랑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젊은 축구 산업에 종사할 인재들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근데 양성하면은 그 인재들이 뭔가 경험할 게 필요한데, 요즘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난 경력이 없는데 도대체 신입은 왜 안 뽑냐? 네? 왜 경력직만 뽑냐?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결국 이게 팀, 그렇죠. 구단 하나 만들어서 뭐 이 구단을 토대로 뭔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면 젊은 인재들을 뭔가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고, 또 이제 환경 자체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대한축구협회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사실 최근에 중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K7까지 이어가는 그렇죠. 피라미드 그렇죠. 구조의 풀뿌리 축구 저변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디비전 시스템이란 건데, 이 장기 프로젝트 하에 우리가 뭔가 좀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 뭔가 대의 명분도 서고. 그래서 이제 후에고 FC 클럽하우스라는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만큼 뭔가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야 저희가 또 꿈만 거창하지 현실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도 좀 들어야 저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게스트 6명을 섭외를 했고, 그 첫 게스트가 바로 대한축구협회 경영혁신실 소속 김재윤 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영혁신실이라는 게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경영혁신실이요. 네. 그렇죠. 이름이 거창하죠. 거창하다뇨. 이게 본질 아닌가요? 혁신?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짤막하게 사실 소개 가능할까요? 이제 축구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경영혁신실의 역할은 일선에 나가 있는 축구 행정을 지원하는 네. 이제 볼 배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인사 관련해서 인사 기획 뭐 이쪽 업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5년 차가 이제 됐네요, 벌써. 5년 차.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클럽하우스 시즌 1의 컨셉은 프런트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프런트 제안도 한번 드려보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또 축구협회 관계자 계시니까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뭔가 일을 풀어나가는 데 그쵸, 있어서. 그쵸. 네, 정말. 그러다가 퇴사하신 건 아니겠죠? 뭐 그러면 멀지 않죠. 금방이죠.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것도 옷을 받았으니까 그쵸. 또 대놓고 말씀을 드려야죠. 이 오버 더 피치라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더 피치가 제안하는 크리에이터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데 풋볼 크리에이터를 위한 워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구에 영감을 받은 그런 브랜드인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축구에 대한 일을 하는 프런트를 구축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피워크룸이라는 브랜드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친절하게도 브랜드 의상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이 엄청 편하네요. 네.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참고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무한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하신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한축구협회 들어가시기 전에 네. 백그라운드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드림 KFA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막 이렇게 거창하게 취업이나 뭐 경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뭐 스포츠계에 입문하는 과정,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네. 그런 데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사커라인, 오, 싸줄. 사커라인에서 20년 넘게 오. 런팅을 하던 사람이고요. 아직도 닉네임이 뭐셨나요? 저는 글을 거의 안 썼어요. 아예 존재가 거의 유령급. 네, 글은 아예 안 썼고, 축구를 어릴 때부터 좋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서 일을 좀 하게 돼서 네. MBC에서 오, 네, 월드컵 저희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방송 중계 보조 인턴으로 시작을 했다가 경기 중에 데이터를 넣는 일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네. 데이터를 뭐 뽑는 것도 하고 그걸로 컨텐츠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잠깐 하고 물론 크지 않지만 잠깐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에 들어왔네요. 아 그래요? 그럼 MBC에서 맡으신 역할이 뭐 카메라나 이런 걸 들고 다니신 거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대본 러시아 월드컵 때 이제 브라질, 러시아. 러시아가 아니죠. 브라질 월드컵 때 저희가 러시아랑 경기를 했는데 네. 그런 저희 조별리그 경기 때 이제 중계 부스 안에 들어가서 중계 부스가 아니죠. 부조정실에 들어가서 네네. 경기 데이터를 뽑아주고 경기 시작 전에 뭐 키플레이어 뽑아주고 선수들 스탯 뽑아서 이제 비교해주고 뭐 네. 그런 데이터를 좀 산출하는 일을 했었죠. 뭐 팟캐스트도 하셨다고. 팟캐스트도 했죠. 그런 게 대한축구협회 들어가는데 좀 이력이 도움이 됐죠. 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보통 경력이 화려하고 또 역량이 검증되신 분들이 많이 오지만 저는 역량이 검증됐다기보다는 그간 없었던 그런 좀 다양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도 했었고 뭐 축구 데이터라는 좀 그 당시에 생소한 분야를 만져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들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이제 경영혁신실에 계신 그렇죠.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경영혁신실에서 일을 했고 잠깐 대표팀 생활을 1년 정도 하긴 했는데 네. 네, 주로 이제 경영혁신실에서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신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경영혁신실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경영혁신실에서는 이제 네. 대표적인 기능은 재무, 예산,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인사, 총무 뭐 이렇게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인력을 운영하거나 채용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요. 배치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기획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5년 동안 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업무? 사실 제 업무라서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협회가 밖에서 봤을 때 저희도 네이버 댓글을 보거든요. 네네네. 이제 최근에 다행히 막혔지만 댓글 보면 이제 저희 대한축구협회라는 조직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근데 많이 부정적인 엄청 게, 개선되지 않았나요?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네네.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왔던 것 같아요. 아직 인식 자체가 더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여오려고 노력을 했고 네. 실제로 지금도 기사화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이제 얘기들은 사실 그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지인이 또 댓글 다셨네요. 네, 김재윤이다 이렇게 댓글 김재윤이다. 다셨고 네. 좀 이번에 동원 좀 하셨나요? 동원했죠. 지금 시청자들 중에 네, 상당수 다 대한축구협회 제가 아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네, 뭐 아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못 안 들어왔나요? 불렀습니다. 못 불렀습니다. 아, 아쉽네요. 연이 안 별풍선 나와가지고. 받을 수 있나 했는데. 차차 해나갈 수 있도록 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게스트로 대한축구협회에 김재윤님을 모셨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풀뿌리 축구를 다룬다면서 그럼 그쪽 담당 부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분이 나오시냐? 당연히 뭐 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즌 1의 컨셉은 프런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한마디로 인사 관련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기관이 어디죠? 대한축구협회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을 정말 간신히 모셨습니다. 이 컨텐츠는 떡상할 수밖에 없다. 간신히 맞죠. 예, 간신히죠. 네, 간신히 예, 물론 기획하자마자 전화 만나서 말씀드리고 이거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럼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디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KFA가 구상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저변이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찾다 보니까 2020년에 저희 정몽규 회장님 신년사가 이제 이런 디비전 축구의 활성화, 생활 축구의 활성화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생활축구연합회라는 조직이랑 통합을 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엘리트 축구하고 저희가 아침에 하는 그 조기 축구, 생활 축구하고는 별개의 조직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2016년에 합쳐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주말마다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 울타리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 K7 리그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K7, 2018년에 K6, 2019년에 K5 이렇게 해서 K5부터 K7까지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지금 한 1000개 정도 팀이 오, 리그에서 진짜 많네요. 참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다 뭐다 좀 이슈가 많아서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리그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리그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과거에는 저희가 엘리트 축구 중심으로 항상 이루어졌었는데 네네. 과연 엘리트 축구로 계속 가는 것이 선진적인 모델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냐에 대한 의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단순히 저희 내부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저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엘리트 축구가 아닌 진짜 영국처럼 뭐 매주 썬데이 리그도 하듯이 네네네. 그렇게 모든 축구가 그냥 주변에 항상 있는 일상에 축구가 있는 모델로 변화가 필요한 여기서 잠깐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영국의 썬데이 리그가 어떤 건지. 사실 제가 영국을 많이 안 가봐가지고 썬데이 리그가 이제 일요일마다 네. 네, 그냥 동호인들이 하는 리그죠. 근데 그게 지역 리그가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승격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도 뭐 FA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지역 FA들이 걸릴 지역 거예요. FA들이. 그게 저희도 동일한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제 K7 리그 같은 경우에는 C분구 협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로 치면은 여기 뭐 장소 오픈해도 되는 거죠? 네. 네. 마포구 축구협회가 관할을 하는 리그가 네. K7에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통합이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능해진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있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그 피라미드 구조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네. 좀 힘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프로리그가 K리그 1, K리그 2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3, 4, 5, 6, 7이 있는 건데 1, 2는 이제 K리그라는 프로축구 연맹이 관리를 그렇죠, 하는 거고 관리하죠. 3부터 7까지는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가. 그러면 궁금한 게 3의 4랑 5부터 7까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세미 프로랑 아마추어라는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카테고리적으로 완전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이는 아직은 현재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있죠. 네. 준비 안 한 거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K7, K4의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전부 엘리트 선수 출신들이 있고 용병이 뛰는 팀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는 프로 구단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업축구까지 흡수를 하면서 사실 K3, K4는 오히려 K2에 더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죠. 선수들도 뭐 K3 출신들이 K2, K1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K3 출신이고요. 그럼 약간 그런 거죠. K3, 4는 돈을 받고 선수가 오, 그렇죠. 5, 6, 7은 회비를 내고
회비를 내는 구조에 가깝죠. 그렇죠. 네. 뭐 5, 6, 7 중에서 선출들 계신 팀들도 있긴 꽤 하겠지만 많죠, 꽤 많죠. 그런 팀에 계신 분들도 회비를 내는 거죠, 보통. 그렇죠. 급여화돼 있진 않죠. 그렇죠. 굳이 나누면 그래서 이제 K1, K2, K3, K4 그리고 K5부터 네. K7까지다. 그러면 이거를 천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뭔가 구축이 된 시점이 네. 언제일까요? 제대로 리그 구성이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건 2019년이고, 네. 그래서 승강제 통해서 이제 제대로 완전히 리그 구성이 완료됐고 정확하게 승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 2020년인데, 네. 네, 올해 뭐 대내외적으로 아주 혹시 강력한 이슈가 뭐 있었죠. 축구 뛰시나요? 저는 축구 너무 좋아하죠. 너무 거기 좋아요. K7 팀에 아직 없죠. 아. 저는 아직 소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고 FC에서 한번 해볼까요? 좀 뭐. 불러만 주시면. 선수가 아닌 네. 프런트로서 선수는 안 돼요? 포지션이 어디세요? 저는 뭐 시키는 거 다 하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풀백을 보거나 그렇다면 총무로. 총무가 네. 제 그 포지션을 와중에 이제 총무로. 댓글이 하나 달리셨는데 네네네네. 쫑3568님께서 네. 1년 전에 풋볼 펜타지움 아카데미 강의 때 맞아요. 들었었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 들어왔습니다. 펜타지움에서 강의를 하셨나요? 했죠. 작년에 했죠. 요맘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그때도 이제 뭐 취업이나 업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뭐 대상이 청소년들이겠죠? 청소년부터 그때는 취준생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펜타지움이 제가 알기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맞습니다. 축구 1층에 박물관. 있죠. 네. 사실은 저희도 거기서 한번 토크쇼를 했다. 그쵸.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일단 저도 전문 방송인이 아닌데 떨려서. 근데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 칭찬해 되고 있는 것 주십시오. 같아요. 너무 우리끼리 자화자찬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후에고 FC를 창단을 했어요. 네네네. 창단을 하고 이제 야심차게 그럼 우리 K5까지 가서 압도적으로 퀄리티 보여주고 돈도 더 끌어와서 뭐 프로까지는 무리겠지만 세미 프로까지는 가보자,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실적으로 넘어야 되는 장벽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작을 K7부터 하시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래 뭐 다르게 접근할 수 있죠, 당연히. 어떤 예를 들면 K4에서 시작하실 수 있죠. 근데 K4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저도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는데 선수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K7부터 저도 시작하시는 게 네네네. 맞다고 보고요. K7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신다 하면 네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매니지먼트의 네. 어떤 비전, 비전.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죠? 뭐 대한축구협회 그냥 찾아가서 해달라고 아니요,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는 사실 K5에서 K4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클럽 라이센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려면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한 단계 넘을 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5에서 4로 갈 때. 그거는 좀 먼 얘기고 K7부터 할 때 뭘 해야 되죠? 그때 K7에서 당장 경쟁력을 가지려면 네. 그러려면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죠. 좋은 선수들도 모집하고 그렇죠. 팀 창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프론트가 있어야지. 대한축구협회 무작정 찾아가면 돼요? 아니면은 뭐 다른 좀 더 낮은 레벨의 협회에 가야 되는 거죠? 최초의 시작은 이제 네. 시군구 협회에서 시군구 시작을 협회. 해야죠. 네네. 거기서 이제 자기 그 K7 리그에서 창단을 해서 리그 신청을 해서 리그에서 참가팀으로 들어가서 대표자 회의 하고 그리고 리그를 치르시면 되죠. 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나 이런 게 그렇게 길진 않겠네요. 그렇죠. 뭐 당장 그렇진 않겠지만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지역마다 서울의 경우 말씀드리면 네. 모든 구마다 리그가 있는 건 아니고 리그가 운영되는 구가 있고 아닌 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리그에 들어갈지 그리고 언제 창단을 해서 언제부터 리그에서 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군구 리그랑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대로 된 프런트를 꾸려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시즌이 1년 단인가요? 그렇죠. 1년 단. 네. 그러면은 사실 근데 좀 걱정인 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내년도 시즌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그걸 또 변명 삼아서 좀 천천히 하다가 내후년에 창단할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네. 대기표를 받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울은 더 하겠네요. 인구수가 그렇죠.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리그 참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꿈이 있다면 저는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시군구 협회에다가 먼저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가능하다면 더 큰 비전을 보여줘서 그 대기 순번을 뛰어넘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수도권에 리그가 꽤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것들이야 사실 조율을 뭐 할수 지역을 있겠죠.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제가 서울은 이제 저희 아마추어 사이트가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네네. 아마추어 사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동호인 랭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팀 랭킹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1등은 지금 서울이 아니에요. 강원도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물론 그 랭킹이 실력이 100%는 아니라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실력도 필요하고 참가 인원도 필요하고 얼마나 활성화돼서 팀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가를 하느냐도 있는데 네. 상위권 팀들은 서울에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031 지역이나 032 지역도 괜찮지 않나. 경기권이나 인천권도 괜찮지 않나. 경기권이나 인천권. 그 밖으로 더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사실은 좀 저희 거리도 그렇고 한번 고려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수원 출신이거든요. 오, 괜찮네. 제가 또 수원 블링스의 아들인데 지금은 FC 서울의 아들입니다. 지금 바꾸신 거죠? 전 사는 지역을 원해서. 그래야죠. 아무튼 네, K7 디비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엄청 많이 저희 PD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역색? 아니요, 수원 팬이었다가 서울 팬이었다가. 편집해 주세요, 유튜브에. 지금 뭐 20명 보시니까.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네네. 그럼 저희 후에고 FC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큰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인재들로 프런트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방향성에 맞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재들을 스카우트 하시는 인사팀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KFA는 어떤 인재들을 뽑는지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2020년 저희가 2019년 말에 공채를 했거든요. 매년 공채를 하시나요? 공채 매년 아니에요. 그러면 그 3년. 직전 그 전에 공채는 언제 하시죠? 저희 때 2016년. 3년 만에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4년이죠. 2016년 입사자, 2020년 입사자니까 그 중간에 이제 여러 번 뭐가 채용이 있었지만 이제 정규직 채용은 4년 만에 했는데 경쟁률이 조금 높았어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구체적으로 몇 대 몇인지. 180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80대 1.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거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 그 거르는 작업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포인트로 거르시는지. 거름 근데 종이가 기본적으로 이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최고 담당자는 아니고 네네네. 저는 이제 보조를 하는 역할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정성. 뭐 자소서에서의 정성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내라는 서류를 안 내는 사람도 많고. 진짜요? 그럼요. 그리고 뭐 자소서를 제가 볼 때 이분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고치시다가 시간이 다 돼서 보내신 분도 있고 모타도 있고. 끝이 안 난 채로 온 거죠. 뭐 이렇게 문단이 막 다다다닥 붙어서 왔다든지 다 틀려 있다든지 뭐 맞춤법이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신지를 검증하기도 전에 네. 어쩔 수 없이 필터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진짜 본 게임으로 오면은 네. 중요한 거는 강점이 얼마나 뚜렷하냐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잘 갖고 있는 장점이 얼마큼 확연하게 보여지느냐. 그런 게 자소서나 아니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런 그렇죠. 이색적인.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 올해는 몇 명이나 뽑으신 거예요? 올해는 4명 뽑았어요. 4명. 그 4명 각각의 강점들이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전문성이 굉장히 뚜렷한 친구가 네. 있었고, 그리고
외국어에 엄청나게 능통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 역시 외국어. 그리고 선수 출신이지만 충분히 역량이 다 완전히 고르게 갖춰진 친구가 피치 있어요. 내외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선수단과 프런트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왜냐하면 관점.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저같이 비선출이고 스포츠나 체육 쪽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그쵸, 대한 그쵸.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고 이제 정말 그냥 갖고 있는 재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그렇게 네 분이 최근에 저도 봤어요. 이제 KFA 인스타에서 본 건데 신입사원분들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온택트 네,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했죠. 그것도 본인 작품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저희의 CSR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안 했습니다. 저도 드림 KFA 출신이거든요. 하셨어요?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신 적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 파주도 갔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그때 담당자분의 성함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기대 출신의 운동하셨던 분 출신이었어요. 제가 듣기로 기억하기로. 몇 년도입니까? 2015년 2013년도, 4년도, 5년도.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때 염기훈 선수가 파주에서 지도자 그 교육받고 있던 중이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죠. 그때 거의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작년 올해 드림 KFA를 주로 제가 하고 있고 네. 이번에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하긴 했죠. 신입사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온택트 때도 하셨나요? 네, 저는 신입사원들 때 말고 그 전에 100대1로 하는 거를 했었죠. 100대 1로요? 네. 그 100명은 다 축구 팬들? 뭐 아니면 근데 뭐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코드 쿤스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코드 쿤스트 프로듀서 AOMG 소속. 그렇죠. 명품 힙합 네. 프로듀서인데 너무 좋아요. 여기 저희 스튜디오인 엘 후에고에 한번 왔었죠. 역시 축구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닝 11 대결을 팬미팅 형태로 결합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마이크 스웨거 대잔치라고 검색하시면 코드 쿤스트 대 허클베리피가 대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깨알겠다. 네. 좋다. 바로 저희가 서 있는 이 무대에서 대결하셨거든요. 여긴가요, 바로? 네네네. 코드 쿤스트님은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네.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뭐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그때 왔던 참가했던 줌으로 했었거든요. 네. 줌으로 참가했던 친구들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눈빛이 보이고 저랑 할 때는 별로 안 그랬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특히 뭐 지금 한국 축구가 되게 약간 세련돼지고 있다는 느낌 강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K리그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뭔가 젊은 트렌드를 최대한 문화적으로 따라가려는 게 느껴지고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도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자본의 흐름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겹쳐요. 뭐 음악 산업이랑 뭐 영화 산업이 뭐 OST라는 틀로 이제 겹치듯이 되게 여러 가지로 겹치더라고. 당장 뒤에 게임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번 온택트도 그렇고 다른 문화 산업에 계신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인사이트를 교류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코드 쿤스트 외에도 그런 분들 또 섭외를 하셨거나 또 그럴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때 했을 때는 이제 AOMG 소속의 코드 쿤스트 말고도 몇 분이 더 이제 온택트로 오셨었고. 네네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농구랑 배구 선수들도 많이 와서 이제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 주셨고. 대단한데요? 최경주 골키퍼님이 PGA 제패하셨던 분. 새벽에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그쪽은 새벽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네. 새벽인데 일어나셔가지고 계속 이제 참여해서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했죠.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이 멀어서. 어떻게 저를 섭외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때 시즌 2까지 이게 계속 가고 K7 창단이 잘 되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셔서 퇴사 비전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적정수위.